상수도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돗물이 등장한 것은 1908년이라 합니다. 1900년대에 서울의 인구 밀도는 오늘날처럼 그리 높지가 않아서 우물물로 인한 급수만으로도 생활용수와 식수 등이 모두 해결되었지만 점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우물 주변과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우물은 식수로서 부적합한 물이 되어갔답니다. 위생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우물물은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 서울에 거주하던 미국 기업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고종 황제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통했다고 여기고 이듬해 바로 상수도 부설 및 경영에 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에게 특허권을 양도받은 영국인이 설립한 대한수도회사에서 1906년 8월 31일 지금의 뚝섬인 뚝도 상수도 시설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된 1908년 9월 1일 날 통수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근대적 상수도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죠. 뒤이어서 인천과 그리고 노량진, 부산에서도 수원지가 준공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정수장 역시 뚝도 수원지에서 있었겠죠. 그 준공 당시에 일일 정수량은 약 1만 2,500 세제곱미터로 약 16만 5천 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양으로 당시 서울시 급수의 32%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 4월 25일 수도국을 설치하여 수도 포설과 급수 및 요금 징수를 담당하였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서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부터서는 목포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는요, 처음에 대부분이 매립지였어요. 여기가 바다를 간척을 해서 매립했던 곳이라 거의 우물물을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각 산기슭에 유달산 산기슭에 한두 군데 우물이 있었으나 수질이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용출량도 많지가 않아서 우물을 파서 음료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1898년 그 영사관 시대거든요. 그 영사관 시대에 각국 거류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해벽공사 실시 때문에 한국 정부에 파견 왔던 그 기사가 유달산 남쪽에 계곡에 소규모의 뚝을 쌓아 빗물을 가두어서 어떤 목관을 이용하여서 지금의 그 초원 실버타운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경찰서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서 문전까지 그 문전에 있는 조수조로 흘려와서 거류지에다가 배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설계의 결함이 있어서
오래가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연구 조사해 본 결과 목포 부외에 용당리라고 당시 무안군에 있는 용당리, 지금의 용해동입니다. 용해동에 양질의 천연 용수를 발견하고 거기서 저수지를 만들고 약 1000m에 이르는 죽관을 이용해서 해안에 있는 취수장으로 끌어왔답니다. 그리고 간석지 갯고랑을 수조선으로 목포대, 즉 그 만호동입니다. 목포대 해안 저수조에 운반했다고 합니다. 시내 배수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으나 하루 겨우 10입방미터에 불과해서 도저히 전체가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다 건너 맞은편에 영안군 용당과 우리 항구 바깥에 있는 약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하온반도의 한 지점에서 조수조를 설치하고 시내 고지대에 그 우물물과 섞어가지고 배나 차편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선박이나 뭐 이렇게 선박에도 물이 필요해요. 여기가 항구니까 선박에도 공급을 해야 되고 공장에도 또 이렇게 또 물을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그 수원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08년에 민단 사업으로 수원지 2개소를 선정하여서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목포에서 동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무안군 1호면 상리 대박산 허리 골짜기를 제1수원지로 만들고 그리고 목포의 유달산 남쪽 옹금동 위쪽에다가 제2수원지를 축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공사비가 그때 당시 돈으로 약 15만 원이었는데 이 재원은 한호농공은행과 체결한 12만 원의 차관을 받고요. 당시에 한국 정부로부터 3만 원의 무이자로 이렇게 또 그 대하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착수되고 언제가 이게 통수가 되었냐 하면 1908년 11월에 기공을 했고 준공이 돼서 물을 통수하게 된 것은 1910년 5월에 준공하여서 물을 드디어 우리 목포 부민들이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별일이 없었는데 이제 항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되죠. 자꾸 항구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보면은 한일병합을 했죠. 1910년에. 그리고 신정실시로 고류지 제도 철폐의 결과 급수구역이 확장된 거죠. 그 전에는 거류지에만 이게 이제 수원지에서 물을 댔던 것이 이 거류지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수구역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또 물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12년 여름에는 특별히 강우량이 너무 부족해 갖고 무제한 급수가 안 되고 제한적으로 또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3년 2월 19일부터는 하루에
6시간만 이렇게 급수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가뭄이 또 계속되면서 수원지에 물이 또 고갈되었어요. 결국에는 겨우 며칠간 수령만 남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으로 그 급수전을 폐쇄하고 오직 공설 공연전으로 일일 하루에 한 사람한테 18리터 한정적으로 급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후 이제 다행히 비가 좀 내려서 조수량이 불어나서 4시간씩 또 급수를 완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수량이 줄어서 10월 1일부터는 다시 한 사람의 하루에 18리터씩 한정적으로 극단적인 급수법을 선택해서 또 급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가 1914년 3월 1일 수원지의 물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정말 단수를 하는 참혹한 상황에 빠진 거죠. 이렇게 되자 민단에서는 담수를 얻기 위해서 멀리 영산강 상류의 냇물을 수조선으로 운반하여서 영해동 해안 그쪽에 대해 설치한 간이 여과조에다가 급속 여과하여서 거기에 이제 물 가져날리는 청부인이 있었어요. 부내 각 가정에 배수하여 겨우 또 그 위기를 헤어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후에 또 비가 내려서 수원지에 상당량의 저수가 되어서 다시 상수도가 부활하고 일일 4시간에 제한적으로 계속 급수를 할 수 있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비참한 급수 상태가 결국에는 담수 공급 능력이 몹시 빈약하였음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수도 설비는 거류진의 거주 실인구 3,000명에 대하여 약 5,000명분의 수요 수량을 예측하여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1910년 한일 병합이 되면서부터 공급 구역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약 1만 명을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서 물이 엄청 부족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도 시설이 더 필요했던 거죠.